없습니다. 예은이 불러. 너네 늦게 오면 제가 그만큼 지금 10시에 끝나고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끝내야 되거든요. 자, 파일 좀 안 줄래요? 죄송하지만. 네. 다른 친구 손에 안 끼치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리지. 자,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정신 못 차리지. 저희 날성명 들어가서 오늘 마지막 내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그 다음 장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요. 자, 지금 초반부에 설명할 내용이 어쩌면 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도 졸거나 잘 못 들으면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자, 끝까지 열심히 해줘. 자, 여기 자, 위에 제목이 또 나와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이 나요. 학생 때 제가 이제 여기를 말했지만 저는 좀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혼자라고 했지만 그 인강 같은 거는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마 보통 여러분들이 인강도 많이 보시지만 보통 학원을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뭔가 쌍방향이 피급이 안 되니까 사실 약간 인강이라는 게 또 좀 이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인강 들었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가 특히 국어에 약해서 약간 이게 좀 어떤 문장이 또 나와. 충문 조건이나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얘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자, 너네 이제 책에 보시면 여기 아마 4위쯤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한 이 정도에 딱 들어갈 만한 필기 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 자,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가 필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위에 제목은 뭐 새로운 용어 하나가 나와.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동명아 잘 듣고 있지?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또 역시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내용? 이면이다. 또 이 명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또 이 명제에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표현들을 쓰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 이게 여러분들 P명 Q이다거리 명제인 거 아시죠? 그리고 얘는 명제니까 참 거짓이 있잖아. 근데 먼저 이번 페이지의 이 용어들은요 기본적으로 참일 때 얘가 어쩌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거짓일 때는 저런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명제가 참일 때 쓰는 용어구나 부터 기억하시면 되고 제가 밑에다가 간단히 복습도 하면서 이제 이번 페이지의 결론들을 쭉 가는 그다음에 복습할 때 이렇게 따라가시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우리 자 지난 시간 문제 중에서 P이며 Q이다가 참일 때 이런 문제 있잖아. 참일 때의 뜻이 뭐라고요? 자,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한다고?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신 다음에 이게 어떨 때가 참인가? 요게 뜻이었대? 요거는 새로운 거 아니에요. 복습도 하고. 자, 이제 새로운 신상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새로운 신상이니까 색깔 바꿔볼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요. 기호 하나만 소개드릴게요. 자, 기호 하나만.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기호랑 비교하실 겁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요게 이제 그 P명 Q이다꼴의 명제라는 기호인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기본 가정이 뭐라고? 얘가 뭐일 때? 참일 때를 의미하는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가 자, 그동안 이게 화살표를 쓰는데 이게 한 개짜리 화살표잖아. 자, 앞으로 두 개짜리 화살표가 가끔 나와요. 그럼 질문, 자, 이 두 개짜리 화살표의 의미가 뭐라고? 저거는요, P명 Q이다 명제가 참이다가 포함된 기호예요. 다시, 저 기호의 뜻이 뭐라고? P명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호입니다. 다시, 이 기호는 뭐라고요? 이 기호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몰라? 얘는 모르는 기호라고요. 이 기호는 뭐라고? P명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다가 포함된 기호입니다. 그럼 여담인데, 자, 그러면 거짓일 때는
퀘스천. 거짓일 때는 어떻게 쓰나요? 느낌아? 거짓은요, 화살표에다가 이렇게 그으면 이 거짓이다라는 기호입니다. 기호를 따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자, 위에 있는 화살표 한 개짜리는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어쩌면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몰라요. 이해돼? 근데 두 개짜리 기호는 뭐다? 그럼 이게 무슨 거라고 하면 참이다.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뭐다? 참.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사실 여기까지 아직 제목이 안 나왔잖아. 이제 이 상황에서 제목 들어갑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칠판에 쓰는 것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 거야. 어쩌면 다시 지금부터 오른쪽에 쓰는 내용도 같은 말인데 이해를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해보다는 제가 말했지만 사실 이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가끔 수학에서 이런 식의 번역, 충분 필요는요, 우리나라 1세대 수학자들이 번역하는 거야. 한국말로. 근데 가끔 번역이 이상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야. 아시겠죠? 지금부터 문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앞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잘 봐. P는 일단 결론부터 써드릴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뜬금없죠? 다시 자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아마 좀 뜬금이 없을 건데 어쩌면 사실 이 내용을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다. 어쩌면 어떤 표현 한 가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밑에 문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쓰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아마 이제 보시면 일단 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충분 필요한 말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해보시면 제가 이제 요거 암기법을 그냥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암기법을 이해해서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해내는 게 나는 오히려 좋다고 봐요. 이 내용 자체를. 자, 암기법 들어갑니다. 자, 암기법은요. 자, 일단은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맨 앞에 뭐라고 쓸까? 이런 걸 뭐 주어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맨 앞에 주어가 좀 다르죠. 위에 거는 누구는? P는 밑에 거는? 어쩌면 주어가 달라. 그리고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체크할 거는 주어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다시 누구 입장에서인지 위에서는 P 입장에서 얘는 어쩌면 입장이라고 쓸까요? 왜냐면 이게 약간 누구 입장에선지에 따라서 쓰는 표현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자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세요. 자 먼저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얘는 지금 주어가 P 입장에서 보세요. 자 P 입장에서는 자 어떤 상황인지 잘 봐. 자 여기 있는 얘를 보시면요. 이거 그냥 제가 암기하려고 그냥 소개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 이거 쌤들 모를 수 있어요. 적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얘 지금 요런 상황일 때 얘를 쓰는 거거든. 얘 지금 PQ가 있잖아. 약간 지금 PQ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P가 이렇게 포함된 상태잖아. 근데 그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너네 혹시 이거를요 좀 사람으로 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아니요 소이야 손 이거 약간 P가 지금 Q한테 뭔가 이게 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손으로 보면 P가 Q한테 뭔가 준다라고 이해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제가 어쩌면 자 P부터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충분 조건은요 이 주인공 입장에서 어쩌면 뭔가 주는 쪽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약간 손으로 말하면 준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P 입장에서 제가 주는 쪽이면 충분 조건이라 부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 반대로 밑에 있는 Q 입장에서 자, 얘가 Q잖아. Q는 지금 어때요? 받는 P가 주는 거 받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그냥 받으려 손으로. 얘 이렇게 받는 거잖아.
이게 지금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 이렇게 쓸게요. 받는 쪽이면 필요 조건이라고 하자라고 외우시면 저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도 한 번도 수업 준비하면서 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뭐 유튜브에 가봐도 이게 사실은요. 제가 몇 년짜리지만 이게 사실은 그냥 내 생각에는 이게 번역 자체가 좀 그냥 별로예요. 이게 어떻게 봐도 충분과 필요로 좀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뭔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배웠던 뭐 역 이런 거 매끄럽잖아. 저는 오히려 잘 지은 것 같아요. 역은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뭔 소리인지 문제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 그 소리구나. 바로 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439번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가시면요. 언뜻 보기에는 지난번 숙제하면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자,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죠.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 그리고 위에서 이번 문제로 위에 올라가시면요. 어떤 문장 보입니까? 이게 여기 밑줄 어떤 문장? 이제 이번 문제는 이런 걸 묻는 문제예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 문제 10번 보여드릴게요. 439번입니다. 자, 먼저 지난번 숙제하는 거랑 유사하게 먼저 각각의 진리집합부터 구합니다. 조건이니까 진리집합 있잖아요. 잘 봐. 자, 느낌 받아가세요. 자, P는 요거죠. Q는요. 자, 뭐냐면 1, 2, 3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포함관계 관련 내용이라서 얘네들의 포함관계를 체크해 보라는 거야. 잘 들어? 이게 지금 이렇게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를 확인한다? 위에 올라가서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를 확인할 거예요. 얘 지금 누구 입장에서요? P. 어쩌면 P, 얘 입장에서입니다. 자, 혹시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상호야, P 입장에서 주는 쪽이니 받는 쪽이니? 자, 이걸 사람 손으로 보시면 P가 지금 무슨 쪽이다? 받는 쪽.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받는 쪽이면 위에서 무슨 조건이라고? 제 정답이 필요 조건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생각 되게 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기 너무 쉬워요. 그냥 주는 쪽이면 충분 조건, 본인이 받는 쪽이면 필요 조건이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다시 적으세요. 제가 이 문제에다가 문제 하나 추가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문제가 위에 있는 문장이 Q는 P이기 위한으로 바뀌면 얘는 무슨 조건일까? 자, 요게 이제 입장 차이라는 거야. 얘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Q 입장에서는 뭐 하는 쪽이야, 지금? 지가 이렇게 주는 쪽이잖아. 이럴 때는 무슨 조건이라고? 요걸 기억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외워요, 이 문제는. 아, 그러면 충분 조건은 주는 쪽이구나. 필요 조건은 받는 쪽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요 앞에 있는 주인공 문자를 체크해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뭐 예를 들어 밑에, 자, 예를 들어서 뭐 440번이랑 자, 밑에 있는 세 문제 쪼그렁이 풀어볼게요. 440번부터 442번까지.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뭔가 좀 지난 시간에 결국 우리가 봐봐. 지난 시간에도 이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어떤 문제였냐면 P이면 Q이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때 이 작업을 해요. 보통은. 근데 결국 이제 사실 이 내용도 참일 때 쓰는 표현이라서 먼저 어느 방향이 참인지를 알아오는 게 첫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참인 상황에서 쓰면 그냥 다른 표현일 것뿐이야. 어차피 또 간접적인 표현이라고요. 이 내용도. 몇 번? 이거 쓸게요. 440부터 442번까지. 자, 440번, 441번. 자, 시간이 없네요. 자, 뭐,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집합 구하는 거 많이 봤잖아. 그래서 포함을 구하신 다음에, 자, P 입장에서, 자, 이번 페이지는 P는 Q이기 위함이니까 P가 주인공입니다. 자, P 입장에서 무슨 조건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440번 가볼게요. 자, 먼저 P.
5의 양의 배수니까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놨겠죠. 자, 무한집합입니다. 자, 밑에 Q 10의 양의 배수니까 이런 것들 모아놨겠죠. 자, 그럼 질문.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Q가 P에 요게 이제 포함 관계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문제. 경은아. P는 Q에 비한 무슨 조건일까요? P를 그치. 왜? P가 지금 뭐 하는 쪽이야? 하나는 좀 받는 쪽이면 P를 조건에서 이렇게 배우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그 필기한 거랑 비교해봐. 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하려면. 자, 다시.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얘 각각을 풀어보시면 얘 지금 이거죠. 지리집합. 자, 얘 풀어보시면 이거잖아요. 그럼 자, 얘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요? P가 Q한테 여기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다들 아시죠? 그 이런 상황이면 동영아 P는 Q에 비한 무슨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이야. 네? 충분 그렇죠. P가 주인공인 게 지가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저는 손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손으로 보면 약간 이게 좀 이해가 쉽다.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해하시겠어요? 자, 밑에 있는 442번까지 하고 다음 잘 겁니다.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요. 왼쪽에 P라는 조건, 오른쪽에 Q라는 조건인데, 자, 얘 우리 절대값 부등식 배웠잖아. 얘 푸신 다음에 한 번 더 포함 관계 확인해 볼게요. 적으세요. 얘 지금 이렇게 포함되냐, 안 되니? 돼요. 사실 우리 이거 집합 때 배웠지만 사실 얘네들이 뭐예요? 같아요. 그럼 포함되죠. 사실 이것도 돼야 안 돼? 네. 그럼 얘는요. 이럴 때는 뭐라고 쓰냐는 거예요. 필요 충분 자, 우리가 이 파란 색깔 방향을 P 입장에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빨간색은 얘가 주는 쪽 충분 조건인데 둘 다 가능하면요.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몇 가지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너네 혹시 오랜만인데 우리 앞에 집합 배울 때 어떤 두 집합이 이런 관계면요. 이런 걸 뭐라고 배웠는지 아세요? 우리 앞에서 이거 둘 다 되는 거 진으로 뭐라고 배우지 않았니? A는 같다. 진부분 집합 아니에요. 같답니다. A는 B. 이게 원래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같다의 뜻입니다. 같다의 뜻. 우리가 배운 거랑 다 연결시킬 거예요. 이게 같다는 뜻인데. 근데 이건 뭐예요? 어쩌면 자, 이 시간에 이것도 앞으로 무슨 뜻이다? 같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베이직생 가보시면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두 조건이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말은 두 개가 뭐라는 얘기예요? 같다. 자, 좀 더 엄밀히 말해줄까? 어쨌든 진리 집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걔네들의 집합이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같다라는 말 대신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러한 말도 쓸 겁니다. 하나만 더. 우리 이제 앞까지 배울 때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든 기호 중에서 사실 혹시 요 기호 기억나? 여기에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기호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양쪽 다 되는 거니까 이쪽도 되고 이쪽 다 되는 거지. 자, 앞으로 있잖아. 이 친구 기호는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제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아까 제가 혹시 위에 필기할 때 혹은 제가 그동안 1학기 때부터 이런 기호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세요? 맞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그 다음 줄 넘어갈 때마다 이 기호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기호라고? 같다는 기호예요. 사실 저는 이제 같다라고 쓸 때 그동안도 이 기호를 되게 즐겨 씁니다. 그러니까 위에 필기도 이 기호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같다는 의미로 쓴 기호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같다라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걸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뭐 말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썼는데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장.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장 딱 넘기시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오늘 2교시 내용은 컨셉이 딱 그거예요. 어디서만 많이 본 문제인데가 기본 탓이 아니라는 게 너네 혹시 450번 문제 이거 이번 숙제 날선 이용해서 얘 본 적 있는 거 아세요? 네. 자, 앞으로 가보실래요? 자, 얘 앞에 몇 쪽에 가보시면 이 문제가
33쪽. 자, 한번 날선형 33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 오늘 이 교시용은요, 또 간접적인 표현. 다 같은 말인데 또 이런 그냥 표현 하나 배운 거야. 결국은요. 자, 33쪽이 몇 번 문제? 55번. 자, 오른쪽에 있는 3배 55번 문제 보이세요? 이런 문제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355번은요, 위에 읽어보시면 어떤 조건 나와 있니? 명제 P이면 Q가 뭐일 때다? 어쩌면 참일 때라고 나와 있었고,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도 걔가 간접적인 표현이었어요. 자, 다시 복습.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말은 어떤 관계라는 얘기야? 해석하는 수.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에 간접적인 표현을 했잖아. 돌아오세요. 요게 이제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오늘 방금 배운 또 그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어디에 밑줄? 이가 교육이 이제 이 문장이 나와요. 혹시 이것도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어쩌면 오늘까지 하시면요, 명제가 정말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끝났다 보시면 중요한 것들. 근데 이제 끝났는데 너네 머리에 드는 생각은 다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다 간접적으로 주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집합과 명제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줄 알아? 이게 해보면 아니면 집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 쪽은요, 이런 식의 해석을 자꾸 요구하는 게 나와요. 결국 막상 까보면 다 진리 집합으로 저희는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 역시 해석 가능하겠어요? 자, P자 주인공 체크할게요. P 입장에서 자, PQ라 쓰시고요. 자, 무슨 조건? 주는 조건. 그럼 P 입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주었어요. 요렇게 해석하면 요게 그 앞에 그 문제입니다. 또 그놈의 부분집합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쓰인다는 거야. 자, 말 나온 김에 복습 들어갑니다. 부분집합의 간접적인 표현 도와주세요. 첫 번째, P 합집합 Q가 뭐다? 이 상황에서 주. 합집합 큰 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자, 교집합은요? 차집합은요? 공집. 자, 각각의 여집합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쪽 아까 질문 시간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내용. 자, 저 간접적인 표현.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뭐일 때다? 참. 지난 시간 복습. 그리고 어쩌면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말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 기호.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도 얘랑 같은 말이고 이렇게 나와도 이것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배운 표현 7번. 그럼 자, 이런 상황이면 저런 상황이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P가 주는 쪽 충분 조건.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자, 7번에서 있는 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식이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즉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이 중에서 하나 나오고 이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나오고 이거 되는데요. 근데 결국은 기승전 이걸로 갑니다. 보통은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나와도 이 말이구나. 이렇게 나와도 이 말이구나. 이렇게 나와도 이 말이구나. 전부 다 갈 수 있겠냐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문제는 실험 숙제입니다. 이제 오늘 베이스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오른쪽 문제 그럼 이것도 한번 해석만 해볼게요. 자, 밑에 풀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까보시면 지난 시간 숙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여기 있는 이 문장도 한번 해석만. 그러니까 2교시 내용 컨셉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냥 새로운 표현이구나. 그래 피곤하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볼게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럼 저희는 또 해석을 합니다. 자, P 입장에서 필요 조건은 무슨 조건이다? 이걸 이제 사람 손으로 알겠어. 자, 사람 손으로 체크하시면 이게 내가 이렇게 혹시 드래곤 아세요? 네. 지가 맞는 쪽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시면 아니
간단한데요? 자, 베이스 한번 볼게요. 또 몇 개 또 해봐야지. 근데 물론 이제 해보시면 또 어렵진 않아요. 몇 개 도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자, 바로 65쪽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내 성격상 앞에도 한번 쭉 보고 싶은데 시간 없네요. 자, 65쪽이 유형 38번부터 한번 한 문제씩만 찍먹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우리 2교시에 배웠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시간이랑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이 표현만 필요 조건인데, 혹은 뭐 충분 조건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저희는 그 표현을 해석해가지고 또 지난번 숙제하듯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지난번 숙제가 잘 안 돼 있으면 혹은 얼마 전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안 되다가 오시면 또 안 되고 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지금부터 1분 30초 되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일단은 포함관계로 해석을 먼저 해, 보통은. 그러니까 너희 보통 어떤 표현이 나도 보통 포함관계로 간다는 거야.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지. 그럼 마신 다음에 이제 그거 되는 거를 또 뭐 진리집합. 보통 조건 나오잖아. 그냥 진리집합 가는 겁니다. 을 뭐 상상을 하든 구해가지고 그 되는 거 고르신 문제입니다. 예언이 맞았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뭐가 틀렸나 그러면? 아니 그냥 한개 맞았죠. 그럼 벌써 맞았어요? 네, 근데 답은 맞은 적 없어. 응? 방금 다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보고 가네요? 보고 오세요. 궁금하지 않죠? 기왕 가는 거. 자, 틀린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1도 이제 벌써 7월달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하지만 또 말할게요.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다른 반에서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번에 막 정말 1등급인 친구 있어요. 수학에 1등급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어떤 친구들 근데 이제 그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확실히 좀 일단은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어리답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걸 제일 잘해줘요 항상.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모범적인 그런 현상. 항상 뭔가 정말 시키는 대로 어쩌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저거까지 하더라 싶은 것들도 잘 따라가죠. 근데 보통 이제 내가 그동안도 많이 봤지만 보통 그런 친구들은 성적이 계속 올라요. 이게 왜냐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거든요. 저는 여러분 시키는 게 너네 잘 되라고 시키는 거야. 혹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오답하기 열심히 해봐. 그럼 정말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혹시 여러분 맞았어요? 그래서? 네. 몇 번이지? 5번. 자, 그럼 5번이 정답이고 혹시 맞은 친구? 다들 되게 교무님 이거 든 거 아니죠? 깜짝이야. 그 두 친구가 틀린 거야. 자, 5번 보시기 전에 위에 문장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읽어보시면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예를 먼저 봐. 자, P 입장에서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그럼 자, 필요 조건은요. P 입장에서 뭐 하는 쪽이라고? 이게 받는 건 돼야 돼. 이건 돼야 되는데. 자, 뒤에 보시면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지가 주면 안 돼요. 이건 아니니까 이런 관계되는 게 밑에 어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몇 번에 있다고? 자, 5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5번 푸실 때 각각의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볼 건데, 자, 먼저 왼쪽부터 볼까요? 자, 얘는요 지금 두 개를 더했을 때 뭐다? 자, 얘 진리 집합 원서 한번 도와주시면 뭐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00도 있어요 물론. 근데 뭐도 있지?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얘는 실제로 무한집합입니다. 무수히 많아요. 저거 되는 거. 근데 얘 있잖아요. 너네 혹시 x가 0이고 y가 0이다. 얘 진리집합이 뭔지 아세요? 영. 얘는요 0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는 말은 둘 다 돼야 된다. 이거. 이거는 x도 0이고 y도 0이다.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죠. 이거는 그리고는 교집합 둘 다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이런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요. 둘 다 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게 기본이야, 기본. 아시겠죠? 자, 위에 보시면요. 이거는 되니 안 되니? 여기 00 여기 0 들어있잖아. 이건 돼요. 근데 반대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자, 안 될 때는 거짓일 때는 발레 하나. 뭐 발레 어떤 거 있다고? 뭐 이런 게 발레, 이런 게. 저게 발레인 거예요. 얘는 지금 이건 되는 거잖아. 네. 여기가 안 되면 발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이제 말로 해보시고 복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즉 표현만 이거지 그냥 지난 시간 냄새가 풀풀 나잖아. 그냥 지난 시간 내용이야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10번은 풀진 않을 건데 여기에 어떤 단어 보이세요?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같다. 자, 이 말은 사실상 뭐다? 같다. 그래 앞으로 저희가 필요 충분 같은 거 골라라 그런 건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누가 같은 거? 필요나 식의 생긴 모양 같은 거면 정답이 없습니다. 식의 생긴 모양이 아니라 뭐가 같은 거? 진리. 조건이니까 진리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집합이 같은 걸 찾으세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군요. 확인해봤고 밑에 11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재밌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해볼 시간 드릴게요. 시간 오래 못 드리고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뭔가 오늘 배웠던 2교시 내용, 충분조건, 필요조건 이런 걸 나와 있는데 요게 힌트 하나 드릴까요?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사실 바로 앞장에 있는 어떤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근데 역시나 표현만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희가 해석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시 말할게요. 오늘까지가 사실상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명제도 이제 몇 개 남은 것들은 뭐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메인 디시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랑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넉넉하게 명제 끝나거든요. 끝까지. 근데 걔네들은 뭔가 이제 메인 요리 끝나고 나오는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이제 디저트 같은 거. 디저트 같은 거예요. 이게 메인 디시인데 뭔가 머릿속에 이게 뭔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 농담 아니라 잘하는 친구 즉 집합 명제를 되게 같이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걸 묶어서 그냥 같이 팍 해요. 뭔가 그게 이제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위에 읽어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이런 말 나와 있잖아. 자, 먼저 집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즉 P 입장에서 충분 조건 주는 쪽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혹은 자 오늘 저희가 새롭게 배운 기호 중에는 이 기호도 있죠. 자, 이게 된다는 말은 이거라는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해석을 여러 가지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집합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 밑에 있는 얘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은 뭐다? P 입장에서 받는 쪽입니다. 뭐 집합으로 치면 이런 식이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요. 다음 주 뭐 불러요? 이거 아까 배운 무슨 문제예요? 아까 1교시 명제. 대우. 자, 피계획관도 대우.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친구의 대우 명제도 항상 참입니다. 두 번째는 뭐? 자, 요게 1교시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쌤이라면 이 문제를 냅니다. 당연히 1교시 문제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내겠다는 거야. 자,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럼 다들 이제 밑에 이제 풀 수 있겠어요? 얘네들의 대우 구하시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이 중에서 항상 참인 게 보통 4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장 1로 가보시면 자, 유형 40번에 있는 좀 쉽긴 한데 그래 4번. 4번 그래요? 사실 왜 망설였냐면 원래는 14번 준비했는데 아까 전 시간 풀려고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사실 또 역시나 밑에 보기를 보니까 뭐 집합 관련 내용으로 해석해서 집합 문제 풀라는 거예요. 결국은 집합 문제지. 이게 뭔가 그런 생각 이상하지 않다. 해석. 그러면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외우세요. 충분 조건은 주는 쪽이고요. 필요 조건은 받는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너무 쉽던데.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충분 조건 왜 이게 주는 게 충분인지를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가끔 숙제하다가 충분이란 말을 정말 이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뭐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그 충분이란 말이 잘 이해는 안 돼요. 왜 이게 충분이지? 충분하다. 그 친구한테 너무 알 수 있지 않을까? 왜 받는, 그러니까 이쪽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유튜브 검색해봐. 저는 정말로 이렇게 외우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이해가 되면 더 좋은 거니까. 자, 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해석할게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은요. 주인공 입장에서 뭐 하는 쪽이다? 주는 거. 자, 얘 RQ에 대한 필요 조건이니까 해석하면요. 이거죠. 네.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두 개 합칠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이게 사실 어쩌면 오늘 배운 3단 논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해요. 1번. 이렇게 두 개를 합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몇 번에 있다고? 1번. 그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찐막. 자, 오른쪽에 18번입니다. 너네 아마 지난번 숙제에도 제 기억에 마지막 유형이 유형 아니었어요? 맞아요. 부등식 관련 유형. 근데 진짜 싫어. 근데 봐봐, 이게 그렇다니까. 싫은데 계속 표현만 바꿔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2학기에서 부등식 문제는 최소한 개야. 개인적으로 좀 심하면 2개 이상 나올 거예요. 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1학기 내용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정말 포기하지 말고 잘해봐라. 그 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또 표현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인데 해석하셔가지고 또 수직선 가서 매번 그렇듯 포함관계 가지는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또 마지막에 능체크 잘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능체크도 이제 안 되는 친구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1학기 할 당시에 모르겠으면 저한테 막 물고 뜯든 그냥 어떻게 알아가라 했는데 사실 보통 그런 친구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계속 나오는데 이제 심지어 학교 가시면 이 내용이 잘 설명도 안 해. 이미 알잖아요. 그 느낌 자체를. 아마 심지어 답안지를 봐도 너무 자세하게 안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냥 안다고 친다는 거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위에 보시면 또 뭔가 냄새가 나요. 지난번 그 숙제 때 했던 부등식 관련 문제. 냄새가 나는데 자, 위에 일단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 자, 해석 들어갑니다. 얘가 자, 도와줘. 얘 집합으로 뭐라고요? 부적. P 여집합. B Q이기 위한 자, 무슨 조건이다? 받는 거. 그 얘가 지금 무슨 쪽이라고? 받는 쪽. 이게 받는 쪽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한 번 더 해석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 상태로 물론 풀어도 가능한데 보통 이제 더 간단히 되면 최대한 간단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걸 읽으신 거고요. 자, 이거를 더 간단히 정말 아무도 없나? 서로서란 얘기예요. 잘 안 보이죠? 맞췄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앞에 가보시면 또 서로서의 감정적인 표현으로 표현이 있잖아요. 그 앞에 그 집합 쪽을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관계라는 얘기야. 얘네 둘이가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자? 또 역시나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자, 겹치지 않게끔.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정상인 거 먼저 그릴까요? 자, 오른쪽이 지금 벌어지는 모양 이쪽 적으면 되죠? 얘랑 누구랑? 얘를 그릴 때 얘랑 겹치지 않게끔 그리시라는 거니까. 그리고 얘 어디에 체크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네. 4 오른쪽 여기 있어야겠죠? 네. 다시 얘는요, 얘랑. 그러니까 우리 예은이가 내가 어제 봤을 때 이거 지적했는데 너는 무조건 너무 써야 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 대충 넘어가지 말고 다시 풀어봐. 이게 그냥 계속 나오는데 계속 풀어요. 자, 적당히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는 거잖아. 네. 매번 그렇듯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기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그 사이에는 접속사 뭐게요? 그리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즉 두 개 연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둘 다 돼야 되는 거잖아. 한쪽만 되면 아니라 둘 다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체크하라고? 체크. 자, 얘는 돼야 안 돼. 찍으시는 거예요? 이쪽 7 되냐고요. 이게 7 돼도 겹치는 게 없냐라는 거야. 보통 눈체크는요, 다시 말하지만 보통 저기 넣어보는 겁니다. 넣었을 때 말이 되면 가져가는 거고 안 되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도 돼야 안 돼. 서로 됩니다. 네, 여기가 7이어도 여기에 7이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7이 포함이 안 된단 말이야. 고로 겹치는 게 안 생깁니다. 는 되고요. 왼쪽도 자, 정답만 따라 쓰지 말고 그냥 이 사실 봐봐 원래는요. 자, 죄송하지만 원래는요. 여기서 그냥 끝나야 돼요. 이거 하는 거 지금 TMI. 어차피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뭐 어차피 똑같이 하는 건데 뭐. 한 번 더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시고요. 이거 좀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아마 학원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번 더 오늘 문자를 드릴 건데 아마 오후 4시부터 진행될 거고 특강 때는 제가 이제 이 책 말고 다른 거 하나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RP 안 찍혀. RP는 마시고 그냥 오세요. 아시겠죠? 여기 할게요. 랩몬 구성해야겠다. 네.